폴란드와 수조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K방산 주력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산 업체들이 오는 25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에 참가해 방산 기술을 선보인 건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은 2014년부터 경년으로 개최되는 지상무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50개국 3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전시회 개최 사상 최대이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최근 잇따른 한국 방산 수출로 인한 뜨거운 해외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전시회에는 기동, 화력, 방호, 통신, 지휘 장비의 무기체계 등 대한민국 육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물자가 전시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수출 대박의 주역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국내외 주요 사업관과 다목적 무인 차량 등 미래 무기 체계관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디펜스는 폴란드에 수출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조만간 호주 수출 여부가 정해지는 레드백과 무인 수색 차량,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 차세대 전투 차량 등을 전시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대공방어 레이더 3종을, 카이는 곧 개발이 완료되는 소형 무장 헬기를 공개했고, LIG-X1은 드론을 비롯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을 전시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주역인 K2, K9 등 기계화 전력과 천궁, 현궁, 신궁 등 미사일, 무인기까지 한국 방산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아 집중 마케팅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예년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특히나 슬로바키아에서는 대규모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찾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웃해 전쟁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전세기 편에 태워보냈는데요.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SNS에 방한 기간 중 한국의 국방장관, 방사청장뿐 아니라 전투기 업체 대표와도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FA-50 도입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또 슬로바키아 외에도 외국군 고위급들이 잇따라 우리 방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 추가 수출 기대감을 한껏 높였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파키스탄 방산 분야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방산청장 등 장관급 인사들을 비롯해 각국 육군참모총장급 인사 등 26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한국은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외신에 한국 방산의 저력을 과시하며 또 한 번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는데요. 우리 육군이 DX코리아 사전 행사로 마련한 기동화력 시범 훈련에서 첨단 전력의 우수성과 막강한 화력을 선보인 겁니다. 이날 열린 시범 행사에서는 소총 드론과 자폭 무인기, 차륜형 장갑차와 K2, K9, 아파치 공격 헬기 등 21종 114대 육군 주요 전력과 병력 6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시범은 역대 DX코리아 시범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육군은 설명했으며 시범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해외 귀빈들과 주요 외신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K2, K9의 연속 발사가 이어지고 다련장 로켓 사격이 함께 진행된 순간엔 천지가 울리고 관중들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기동화력 시범이 끝난 뒤 해외 VIP들은 K2와 K9을 중점적으로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방산시장 환경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세계 방산 수출 탑5 안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듯 보입니다. 한국 방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일본 언론은 최근 순항 중인 한국 방위산업과 지지부진한 자국 방위산업을 비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며 한국에 대한 질투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폴란드에 대량으로 무기를 팔 수 있었는지, 일본은 왜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없었는지 참혹한 현실을 보도한 건데요.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제조업 강국이자 방산 후발주자라는 공통점을 갖는 한일 양국이 맞은 대조적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일본 방산 수출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판매처가 오랫동안 방위성과 자위대만으로 특정되는 특수한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이후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객이 자위대에 한정되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 방위산업이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 북한의 위협에 따른 높은 국방비 지출과 별도로 방위산업을 국가적으로 전폭 지원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 수출 성공 스토리의 대표격으로
최근 폴란드, 이집트의 판매가 결정된 K9을 꼽으며 한화의 마케팅 전략이 빛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제 무기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성능과 신뢰성이다. 자위대 장비가 세계 최고 성능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 수준보다 떨어지는 것이 많다. 우선 방위 예산을 GDP 대비 3%로 증액해야 한다. 그러면 규모의 이익이 생겨 대량 생산해서 외국으로의 수출이 더 쉬워질 것이다. 일본의 무기는 고성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가 생길 것이다. 무기 수출 3원칙을 철폐하고 일본도 군수산업을 빨리 일으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국방 연구개발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 지금의 방산 경쟁력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시기 어린 태도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방산의 맹활약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